아니, 왜 미국 시장은 올라왔는데 또 우리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분명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 또 아시아 시장은 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 오늘 분명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또 하락이 나왔다. 결국 나스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한 가지 좀 보자라고 하면, 결국 28일에 있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싸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외인들의 움직임이 약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현재 하락을 견인시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외인이 좀 판다 하더라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개인들이 사도 왜 주가는 오르지 않나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 개인들이 주가를 9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 이유는 그때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가 거의 없고요. 모두가 일심동체로 정말 일심동체로 절대 팔지 않고 모두가 다 매수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어떠냐면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약 100만 주 정도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100만 주 정도를 매수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90만 주를 또 매도를 합니다. 그만큼 이 개인들의 물량들은 현재 상당히 좀 평균치를 계속 맞추고 있다. 그러면 이 평균치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외인과 기관의 자금이 살짝만 들어오더라도 외인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빠지고 외인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게 결국 삼성전자를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게 우리가 정말 공부했던 거랑 다르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HBM이다, D램이다, 쇼티지 그리고 매출액이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도체는 앞으로 호황기로서 사이클을 맞아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3순위로 밀립니다. 3순위. 그럼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글로벌 증시, 그 미국 증시 흐름을 파악하는 게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반도체, 결국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2순위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삼성전자의 개별 섹터, 개별 재료, 모멘텀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듯이 이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런 전체 아시아 증시를 좀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락을 하는 이유는 결국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 최근에 AI, HBM을 포함해서 이 섹터의 흐름에 아시아 시장에 좀 눈치 보기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일단은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반도체 sek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 사실 반도체 섹터는 현재 1번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를 상승시켰고 AI 섹터를 만들어냈던 게 결국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 전 세계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에 모두가 다 주목하고 있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좀 터져 나와줘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재료 모멘텀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HBM에 대한 엔비디아 퀄테스 인증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 블랙웰의 출시가 좀 지연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HBM의 이 중국 쪽 업체들이 삼성에 상당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미국에서 HBM에 대한 수출, 미국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출을 제재를 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기 전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저가형 HBM을 이전 세대들을 최대한 매입을 많이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와 모멘텀은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제가 좀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슈퍼볼이다. 실적 발표는 약 슈퍼볼의 비율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뉴욕 증시의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28일 날 현지 시간 뉴욕 증시 마감 후에
2분기 5월, 7월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이 미증시의 랠리가 2024년 내내 시장을 견인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중요한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전문가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다음날 약 10% 이상 급등을 해 나갈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매출 그리고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재료 소멸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많다. 근데 나스닥 미국 시장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에 기업의 가치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무조건 호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대략 늦어도 10월, 빠르면 9월 중순에 단기 고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 왜냐하면 최근에 그 주말 동안 지금 파월 의장이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9월에 주요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현재 기대감이 굳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잭슨홀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언급을 했었고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그러면 주가는 더 상승할까? 주가는 더 상승할까? 이 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9월 금리 이전까지 상승은 무조건 나온다 봐요. 물론 세상에 무조건이란 건 없겠지만 높은 확률로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금리가 인하를 하면 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도 6.5%에서 1.25%로 낮췄었고 2006년도도 5.25에서 0.25 그리고 2018년도에도 2.5에서 0%대로 낮췄었는데 이 시기 주가가 어떻게 되어 갔냐면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시기. 야, 금리 인하가 시작을 했는데 왜 주가가 하락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 주가라는 건 고금리가 지금 현재 동결로 유지가 되어 있다가 이제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을 하죠. 자, 그때는 여기에 대한 재료 소멸이 생겨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는 빠집니다. 지수가 빠져요. 그러면 이 글로벌 증시를 누가 제일 잘 따라가요? 우리나라 증시가 잘 따라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타격은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패턴이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지금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 타점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또 잡아나가는 타점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이제 9월에 단기 고점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이밍을 매도 타이밍을 분할 매도 관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분할 매도 그리고 저는 한 11월에서 12월 정도로 단기 또 저점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할 매도 관점과 저점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목표가를 둔다 그럼 나는 10만 원에서 팔 거야 아니면 나는 9만 원에서 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목표가를 두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90% 이상은 망한다. 투자 실패. 왜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고점이라는 건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고점 신호. 가격을 파악하는 건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고 점쟁이들도 못합니다. 고점 신호를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매도할 때 그 수급의 주체 그리고 시장 파악 그리고 시황 파악 이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고점 신호를 알려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런 시장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오늘 이렇게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황 브리핑 그리고 장 마감 브리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다 바로 타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시겠고,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이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간단한 원리잖아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 그런데 삼성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나는 그냥 지금 사서 그냥 묵혀두면 언젠가는 수익 보겠지라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8만 9만 원대 샀던 사람들 이제 3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뭐 수익 본 게 있습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이게 진짜 돈 버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로 삼성전자로도 충분히 이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이런 시장과 시황 분석과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점에 대한 타점을 일단 가져가고, 그 다음 시장 상황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삼성전자로도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 하나로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물론 하락이 나와서 좀 당황하고 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오늘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내일까지 좀 흐름을 보면서 저는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까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앞으로 삼성전자 정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늘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찌되든 저찌되든 경제가 망하던 경제가 뭐 추락을 하던 경기 침체가 오던, 결국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함께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자, 오늘 8월 마지막 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무더위는 이제 슬슬 지나가고 좀 선선해지는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가을은 우리 정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달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꼭 같이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저 박프로와 함께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런 대응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응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